제 발로 죽으러 오셨네요, 아버님. 진흙탕에 버려져 죽어가던 한판석이 마지막 순간 발견한 것은 죽은 아들이 남긴 희망의 메시지.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되는 반전의 복수와 할아버지와 손주들의 감동적 재회가 펼쳐집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공동묘지 입구에서 한판석이 수행원들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모두 돌아가. 한판석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가 너무 심하게 내립니다. 비서실장이 우산을 들고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 있겠다고 했다. 한판석이 비서실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비서실장과 수행원들이 머뭇거리다가 결국 검은 벤츠들을 타고 묘지를 떠났습니다. 한판석이 떨리는 손으로 우산을 쥐고 아들 지훈의 묘비 앞에 홀로 섰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는 묘비에는 한지훈 1985-2022 사랑하는 아들이자 아버지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판석이 무릎을 꿇고 묘비 위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한판석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센 빗소리가 묘지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때 묘비 뒤편 덤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판석이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살펴봤습니다. 덤불 사이로 작은 그림자 두 개가 서로를 끌어안고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판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7살배기 남매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한판석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뭐하고 있니? 한판석이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품속에서 비닐에 쌓인 종이 뭉치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한판석이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해외 입양 알선 계약서라는 제목이 젖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판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에는 한유라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한판석이 손을 떨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친권 포기 각서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한유라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모가요. 여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가 우리를 어디 멀리 보내려고 했어요. 여자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해외로 팔아넘기려 했다고 했어요. 남자아이가 누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얇은 옷 사이로 마른 몸이 드러났습니다. 한판석이 남자아이의 목에서 낡은 인식표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중앙보육원 248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희들 이름이 뭐니? 한판석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은우예요. 얘는 제 쌍둥이 누나 은별이에요. 남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한판석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아빠 이름이 뭐였니? 한판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지훈이요. 은우가 대답했습니다. 한판석이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은별이 조심스럽게 한판석을 불렀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할아버지다. 한판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핏줄이 이런 곳에서. 한판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판석이 휴대전화를 꺼내 운전기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기사, 리무진을 당장 가져와. 한판석이 명령했습니다. 본가 말고 안가로 가자. 한판석이 전화를 끊고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자. 한판석이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차가 도착하기까지 한판석이 우산으로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은우와 은별이 한판석에게 바짝 붙어 떨었습니다.
검은 리무진이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을 태우고 차에 올랐습니다. 김 기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한판석이 운전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김 기사가 백미러로 한판석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한판석이 사이드미러를 통해 묘지 입구 어둠 속에서 누군가 캠코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한판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빨리 가자. 한판석이 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리무진이 빗길을 달리며 안가를 향해 사라졌습니다. 한판석이 차 안에서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라가 지난 3년간 아이들 양육비 명목으로 청구한 모든 내역을 조사해. 한판석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즉시 말이다. 은우와 은별이 한판석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가에 도착한 한판석이 아이들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자. 한판석이 수도꼭지를 틀며 말했습니다. 은우와 은별이 젖은 옷을 벗는 순간 한판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이들의 팔과 다리에 시퍼런 멍 자국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은별의 어깨에는 담뱃불로 지진 듯한 동그란 화상 흉터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한판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이랬니? 한판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요. 은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때렸어요. 따뜻한 물이 상처에 닿자 은별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은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판석이 무릎을 꿇고 은별을 안았습니다. 괜찮다. 이제 안전하니까. 한판석이 은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부드러운 수건으로 아이들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은우가 한판석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죽은 날 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한판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었니? 한판석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차 사고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은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모가 우리 집에 왔어요. 은우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이모가 엄마한테 하얀 알약을 먹였어요. 한판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가 잠들었어요. 깨어나지 못하게요. 은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모가 우리를 데려갔어요. 한판석이 아이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제 배고프지? 한판석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은우와 은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서 한판석이 라면을 끓이는 동안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유라 양이 지운 도련님 명의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한판석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얼마나? 한판석이 물었습니다. 5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지운 도련님 아내분이 직접 신청한 게 아닙니다. 한유라 양이 위임장을 위조해서 받았습니다. 한판석이 전화를 끊고 아이들에게 라면을 가져다 줬습니다. 은우와 은별이 정신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것처럼 그릇을 비웠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한판석이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에서 지훈이 보냈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한판석이 편지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유라 누나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누나가 저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해를 끼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한판석이 편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 편지들을 무시했구나. 한판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판석이 심장약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판석이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검은 차 한 대가 안가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판석이 휴대전화로 보안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집 전체를 점검해. 한판석이 지시했습니다. 도청기나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찾아봐. 한판석이 아이들 방으로 가서 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밤새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잠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한판석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차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판석이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한판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 다음 날 오후 안가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판석이 인터폰을 통해 밖을 확인했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한유라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유라가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유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유라가 한판석에게 달려들며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유라를 밀어냈습니다. 걱정이라고? 한판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얼마나 아이들을 아끼는데요. 유라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은우와 은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유라를 보자마자 한판석 뒤로 숨었습니다. 얘들아, 이모가 왔네. 유라가 밝은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은별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요. 은별이 소리쳤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낯을 가리네요. 유라가 한판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아이들의 손목을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감쌌습니다. 왜 그러세요? 유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려는 건데. 한판석이 유라를 노려봤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야? 한판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가 소파에 앉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아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유라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유라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보육원을 알고 있어요. 한판석이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육원? 한판석이 반문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건데요. 유라가 설명했습니다. 한판석이 일어나며 유라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핏줄은 내 손으로 기른다. 한판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라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야. 유라가 억지로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유라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유라가 나가면서 현관 신발장에 작은 운동화를 휴대전화로 찍었습니다. 한판석이 문을 닫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니? 한판석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은우와 은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판석이 비서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 보낼 문서를 준비해. 한판석이 지시했습니다. 후계 구도 변경에 관한 내용이야. 한판석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전화를 끊고 한판석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샹들리에와 책상 밑에 보안업체가 발견한 도청기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한판석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한유라가 고급 와인바에서 강 실장과 만났습니다. 들었어? 유라가 와인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네,
후계구도 변경 이야기 말씀이시죠? 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나 봐. 유라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유산을 낭비하기 전에 빨리 움직여야겠어. 유라가 강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주치의한테 연락해. 약물을 바꿔치기 해. 유라가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해. 안가에서 한판석이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은우와 은별이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판석이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 방문 앞에 의자를 다시 놓았습니다. 긴 밤이 시작됐습니다. 사흘 후 아침 제왕그룹 본사 정문 앞에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치매 걸린 회장을 구속하라.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을 구출하라. 또 다른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그날 오전 신문 일면에는 한판석의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정신 이상 재벌 회장, 손주 납치 및 학대 의혹이라는 제목이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왕그룹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유라 측 이사들이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한판석 회장의 정신 상태가 심각합니다. 한 이사가 의사소견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즉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또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한판석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한판석이 이사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일어나며 한판석을 맞았습니다. 아버님 앉으세요. 유라가 한판석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멀쩡하다. 한판석이 유라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건 모두 거짓말이야. 한판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판석의 혀가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판석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유라가 걱정하는 척하며 한판석을 부축했습니다. 한판석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유라가 한판석을 회의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아버님의 병세가 깊어져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유라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으로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유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간 유라가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한판석 회장의 모든 경영권을 정지시킵니다. 유라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상경영 체제를 맡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유라가 말했습니다. 한판석 회장의 불법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특검에 제보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안가에서 한판석이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은우와 은별이 창밖을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운 아저씨들이 밖에 있어요. 은별이 한판석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힘겹게 일어나 창문을 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집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한판석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한판석이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한판석이 과거 아들 지훈이 가장 신뢰했던 김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한판석이 비틀거리며
서랍에서 김 기사의 명함을 찾았습니다. 명함 뒷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기사입니까? 한판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 기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한판석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한판석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김 기사의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에 검은 정장 사내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김 기사만이 이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 사이렌 소리가 안가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차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차량이 대문을 부수며 진입했습니다. 강제 수색 및 아동분리 조치 영장입니다. 경찰관이 한판석에게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영장을 받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두 거짓말이야. 한판석이 경찰관을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가면 안 돼. 경찰관들이 한판석을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때 유라가 현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은 치료가 시급해요. 유라가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아동보호기관 직원들이 은우와 은별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우리랑 가자. 직원이 아이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싫어요. 은별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잘못 없어요. 은우가 경찰관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 이모가 나쁜 사람이에요. 은우가 유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고용한 덩치 큰 남자들이 아이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검은 세단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한판석이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제압했습니다. 극도의 충격과 분노로 한판석의 가슴에 격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한판석이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호흡이 멈춰갔습니다. 회장님, 한 경찰관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유라가 경찰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약물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유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유라는 한판석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한판석의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었습니다. 요란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근처에서 청소부 복장을 한 김 기사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김 기사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회장님이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김 기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제왕그룹 회장 체포 과정에서 심장마비 쇼크, 혼수 상태. 아나운서가 긴급히 뉴스를 전했습니다. 유라가 곧바로 제왕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장 직무대행 취임식을 준비하세요. 유라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주요 자산 매각도 시작하고요. 유라의 비밀 별장 지하실에서 은우와 은별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밧줄로 묶인 채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구하러 올 거야. 은우가 은별에게 속삭였습니다. 응, 꼭 올 거야. 은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라가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너희들 내일 아침에 비행기 타고 멀리 갈 거야. 유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한국에 올 수 없을 테니까. 유라가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병원 VIP 병동에서 한판석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유라의 사설 경호원들이 병실 문 앞을 지켰습니다.
의료진이 한판석에게 지속적으로 수면 유도제를 투여했습니다. 한판석의 의식이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한판석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한판석이 몸부림치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병원 VIP 병동 복도에서 유라가 고용한 사설 경고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한판석의 병실은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유라가 의사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장기간 혼수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의사가 돈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밤 청소부 복장을 한 김 기사가 병동 복도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경비들의 시야를 피해 한판석의 병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김 기사가 한판석의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회장님, 지훈 도련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김 기사가 한판석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유라 사장의 악행 증거예요. 한판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김 기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 도련님 사고는 유라 사장의 계획이었어요. 김 기사가 베개 밑에 쪽지를 숨겼습니다. 쪽지에는 내일 새벽 4시 병원 지하주차장 비상구에서 탈출, 아이들의 위치 추적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기사가 비상벨을 누르는 척하며 의료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간호사가 김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깨는 것 같아서요. 김 기사가 대답하며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나간 후 한판석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한판석이 베개 밑에서 쪽지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연결된 수액줄을 이로 물어뜯어 약물 주입을 차단했습니다. 한판석이 침대 난간에 묶인 가죽 구속대를 보였습니다. 지팡이 속에 숨겨둔 작은 칼날로 구속대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별장 지하실에서 은우가 바닥에 떨어진 낡은 태블릿 PC를 발견했습니다. 유라의 비서가 떨어뜨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은우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작동시켰습니다. 화면에 유라의 개인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은우가 입양 알선 폴더 옆에 있는 지훈 처리 계획이라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누나, 이것 봐. 은우가 은별을 불렀습니다. 아빠를 죽인 계획이 여기 다 있어. 은별이 눈을 크게 뜨며 태블릿을 봤습니다. 병원에서 한판석이 침대 시트를 찢어 탈출용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통을 참았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반드시 내 아이들을 구하겠다. 한판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3시 50분, 복도 순찰이 뜸해지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한판석이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향한 책임감으로 움직였습니다. 은우가 태블릿 PC의 GPS 기능을 이용해 위치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기사의 내비게이션에 붉은 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판석이 병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각 층마다 쉬어가며 지하 주차장을 향했습니다. 생존 본능과 복수에 대한 의지만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지하 주차장 비상구에서 김 기사가 낡은 화물 트럭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판석이 환자복 차림으로 비상구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김 기사가 달려가 한판석을 부축했습니다. 한판석이 트럭 짐칸에 몸을 맡겼습니다. 트럭이 병원을 빠져나가며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4시 한판석이 환자복을 입은 채 화물 트럭 짐칸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김 기사가 운전석에서 노트북을 건네줬습니다. 회장님, 이것부터 보세요.
김 기사가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지훈의 차 밑에서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남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 자식이 유라의 비서야. 김 기사가 화면 속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 아들을. 한판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 기사가 한판석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지훈 도련님 차를 정비할 때마다 브레이크가 이상했어요. 김 기사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유라 사장이 협박해서 말을 못했어요. 김 기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김 기사의 내비게이션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붉은 점이 폐공장 지대를 가리키며 깜빡였습니다. 은우가 보낸 위치 신호예요. 김 기사가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그 위치를 보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내가 예전에 노조 탄압할 때 썼던 장소야. 한판석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라가 얼마나 치밀한지 알겠어. 한판석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비밀 계좌에 접속해 봤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젠장, 돈도 못 쓴다. 한판석이 절망했습니다. 김 기사가 자신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 퇴직금이랑 비상금이에요. 김 기사가 돈다발을 한판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무기라도 사세요. 한판석이 김 기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한판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트럭이 폐공장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한판석이 망원경으로 공장 입구를 살펴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용역 깡패들이 곳곳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20명은 넘어 보여. 한판석이 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김 기사가 무기상에서 구매한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김 기사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과거 자신에게 도움을 받았던 정보상을 떠올렸습니다. 왕눈이한테 연락해봐. 한판석이 김 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자식이 나한테 빚이 있어. 그때 은우가 태블릿 PC 배터리가 방전되기 직전 음성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 우리를 해외로 보낸대요. 은우의 간절한 목소리가 녹음됐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메시지를 들은 한판석이 극심한 심장 통증을 느꼈습니다. 진통제를 입에 넣고 참았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안 돼. 한판석이 김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군복무 시절 배운 격투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김 기사, 트럭으로 공장 주변을 돌아. 한판석이 지시했습니다. 용역들의 동선을 파악해야 해. 김 기사가 트럭을 천천히 움직이며 정찰했습니다. 한판석이 공장 뒤편에서 환풍구를 발견했습니다. 저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한판석이 환풍구를 가리켰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이 잠든 방문 앞에 홀로 앉아 밤을 지새웠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구하겠다. 한판석이 비장한 눈빛으로 어둠 속 폐공장을 바라봤습니다. 김 기사와 한판석이 각각 다른 루트로 침투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폐공장 내부에서 한판석이 녹슨 기계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지나갔습니다. 지하 창고로 통하는 문을 발견하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렬한 서치라이트가 한판석을 비췄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 유라가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십 명의 용역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한판석을 포위했습니다. 유라가 은우와 은별의 목에 밧줄을 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은별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놈들을 놓아라. 한판석이 유라에게 외쳤습니다.
그때 벽을 뚫고 김 기사의 트럭이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 기사가 운전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용역들이 트럭 타이어에 총을 쐈습니다. 트럭이 전복되며 김 기사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김 기사, 한판석이 절규했습니다. 용역들이 쇠파이프로 한판석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판석이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라. 한판석이 기어가며 애원했습니다. 유라가 USB를 발로 밟아 부쉈습니다. 이제 증거도 없어졌네요. 유라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용역들이 한판석에게 계속 폭행을 가했습니다. 비밀 계좌 비밀번호를 말해. 용역 두목이 한판석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한판석이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겠다. 한판석이 피를 흘리며 말했습니다. 용역들이 한판석을 공장 뒤편 진흙탕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노숙자로 살다 죽어라. 유라가 마지막 모멸감을 주며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쓰레기 더미에 묻혀 정신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후 한판석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공장 대형 전광판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 제왕그룹 회장 한판석 횡령 혐의로 도주 중 실족사 추정. 한판석이 자신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다리 밑 교각으로 기어갔습니다. 한판석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못 지켰다. 한판석이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차가운 진흙에 몸이 파묻히며 체온이 떨어졌습니다. 한판석이 생명을 포기하려 마지막 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곰 인형이 굴러떨어졌습니다. 진흙 속에서 인형배 부분에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한판석이 온 힘을 다해 인형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지? 한판석이 중얼거리며 인형을 찢었습니다. 인형 속에서 초소형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한판석이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섞인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만약 유라 누나가 저를 죽인다면. 한판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스위스은행 제 비밀 금고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지훈의 유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복수해 주세요. 한판석이 죽어가던 의지를 다시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각 아래에서 한판석이 곰 인형을 찢어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스위스은행 제 금고 번호는 7749입니다. 한판석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유라 누나의 횡령 장부와 모든 증거가 있어요.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자금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것으로 복수하세요. 한판석이 젖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한판석이 동전을 넣고 왕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왕눈이야, 나 한판석이다. 한판석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죽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요? 왕눈이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죽었다. 도와줘. 한판석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스위스로 가야 해. 왕눈이가 2시간 후 낡은 승용차를 타고 왔습니다. 차 안에서 위조 여권과 소액의 현금을 건네줬습니다. 회장님, 이게 전부예요. 왕눈이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한판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기사는 어떻게 됐어? 한판석이 물었습니다. 제가 구출해서 치료받고 있어요. 왕눈이가 대답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고요. 3일 후 한판석이 스위스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금고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두꺼운 장부와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한판석이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유라의 횡령 내역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녹취록 파일도 수십 개가 있었습니다. 한판석이 헤드폰을 끼고 들어봤습니다. 유라가 지훈을 협박하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복수할 수 있어. 한판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거액의 현금과 계좌 이체 권한도 확보했습니다. 한판석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판석이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라에게 포섭된 이사들을 역으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한판석이 왕눈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언론사 탐사보도팀 PD를 소개해 줄 수 있어? 한판석이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왕눈이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한판석이 언론사 PD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유라가 그룹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어요. 한판석이 증거 자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외모를 완전히 바꾸기 위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경찰의 수배망을 피해 은둔의 사업가로 위장했습니다. 한판석이 김 기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김 기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됐어? 한판석이 물었습니다. 아직 유라가 감금하고 있어요. 김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파악했습니다. 한판석이 달력을 보며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제왕그룹 창립 기념일에 끝내자. 한판석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이 유라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날이야. 한판석이 스위스에서 가져온 비자금으로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D-데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왕그룹 창립 기념일 당일 화려한 행사장에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라가 새 회장 취임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제왕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라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유라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행사장 스크린이 지직거렸습니다. 갑자기 지훈의 생생한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유라 누나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장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누나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고 아버지께도 위험이 닥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때 행사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한판석이 낡은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판석 회장?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살아있었어? 참석자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한판석이 단상으로 걸어가며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판석이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유라가 제 아들을 살해했고 그룹 자산을 횡령했습니다. 유라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을 끌어내.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멈춰섰습니다. 한판석이 스위스 장부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에 유라의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자신들의 비리도 적혀 있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법무팀장이 경찰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한유라를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강 실장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유라 사장의 지시로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강 실장이 자백했습니다. 회장님께 독극물을 투여하려던 것도 유라 사장 지시였습니다. 생방송 뉴스가 이 모든 장면을 전국에 송출했습니다. 한판석 회장 극적 귀환, 한유라 살인 혐의 긴급 체포.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한판석이 단상에서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들의 복수다. 한판석이 유라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유라가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해외로 떠났어요. 유라가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판석이 흔들리지 않고 김 기사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밀항선 차단 성공했습니다. 김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국내에 있습니다. 한판석이 경찰에게 유라의 비밀 별장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거기에 제 손주들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한판석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유라를 끌고 나가는 동안 한판석이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손으로 직접 구하겠다. 한판석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판석이 지훈의 녹음을 들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내 원수를 갚았다. 한판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아이들만 구하면 돼. 한판석의 차가 별장을 향해 빠르게 달렸습니다.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라 체포 직후 한판석이 경찰 특공대와 함께 비밀 별장을 급습했습니다. 지하실 문을 부수고 아이들이 갇힌 방으로 진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우와 은별이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한판석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판석을 향해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의 마른 등을 어루만지며 오열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안전해. 한판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한판석이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경찰이 아이들을 구급차로 옮겨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한판석이 아들 지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3년간 닫아두었던 방을 아이들의 방으로 새로 꾸며줬습니다. 이제 이 방이 너희 방이야. 한판석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은우와 은별이 새 침대에 앉아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한판석이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고 명예회 장직만 유지했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최고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완전히 없애야 해. 한판석이 의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주말에 한판석이 아이들과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솜사탕을 먹고 머리띠를 쓰며 평범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요. 은별이 솜사탕을 한판석에게 내밀었습니다. 한판석이 웃으며 한 입 먹었습니다. 정말 달콤하네. 은우와 은별이 학교에 입학해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한판석이 학부모 참관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아이들이 발표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택 정원에서 소박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김 기사와 왕눈이만 참석하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왕관을 한판석에게 씌워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할아버지, 은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한판석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의 이름을 정식으로 호적에 올렸습니다. 법적으로 친손주임을 확인받는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밤에 한판석이 아이들 방에 들어가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왕자가 살았어요. 한판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한판석의 낡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줬습니다. 위급하면 이 빨간 버튼을 눌러. 한판석이 비상 호출 버튼을 보여줬습니다. 창가에서 한판석이 아들 지훈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내 아이들이 행복하다. 한판석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평온한 밤을 맞았습니다. 이 짧은 평화가 영원하기를 바라면서도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 불안을 밀어냈습니다. 한판석이 가슴에 느껴지는 미세한 통증을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게 감췄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식사 중에 한판석이 갑자기 코피를 쏟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은우와 은별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 기사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한판석에게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동맥류가 심각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한판석이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한판석이 물었습니다. 50% 정도입니다. 의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판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은 미루겠습니다. 한판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둘 수 없어요. 한판석이 진통제로 통증을 버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에서 한유라가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세요. 유라가 중년 여성에게 말했습니다. 쌍둥이의 친모 행세를 해주는 대가로 5천만 원 드릴게요. 중년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지 않겠죠? 여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서류는 제가 준비했어요. 유라가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뒤 제왕그룹 저택 대문 앞에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을 대동하고 초인종을 눌러댔습니다. 제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가짜 친모가 카메라 앞에서 울며 연기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내 아이들을 납치했어요. 가짜 친모가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흔들었습니다. 한판석이 거실 CCTV 화면을 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를 본 적이 없는데. 한판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미 그녀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회장, 친모로부터 자녀 강탈 의혹. 뉴스 자막이 화면에 떴습니다. 은우와 은별이 창밖을 보며 떨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줌마 무서워요. 은별이 한판석에게 매달렸습니다. 괜찮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한판석이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판석의 건강이 악화되고 친권 문제가 동시에 터지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짜 친모가 법원에 아동인도 및 친권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김 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외딴 별장으로 피해야겠어. 한판석이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변호사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제가 쓰러지면 아이들을 보호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한판석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기 전에 유라의 잔재를 모두 없애겠다. 한판석이 다짐했습니다. 김 기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짜 친모의 과거와 유라와의 연결고리를 조사해. 한판석이 말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친권 반환 소송 첫 공판일, 법원 앞이 가짜 친모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을 친엄마에게 돌려줘. 시위대가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법정 안에서 가짜 친모가 증인석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벌이 돈으로 제 아이들을 빼앗으려 해요. 가짜 친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난하다고 아이들을 키울 자격이 없다는 건가요?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한판석을 노려봤습니다. 은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은우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엄마는 아빠랑 같이 죽었어요. 상대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세뇌당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은우의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재판 도중 한판석이 극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직전에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한판석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기각합니다. 재판을 계속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거절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충격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아이들을 친모에게 즉시 인도하라. 재판장이 망치를 내려쳤습니다. 한판석이 항의하려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법원 경위들이 아이들을 제지했습니다. 가짜 친모가 아이들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었습니다. 이제 엄마랑 집에 가자. 가짜 친모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뇌출혈입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매우 낮습니다. 유라의 변호인 측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을 자신들에게 위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유라가 광기 어린 웃음을 짓습니다. 이제 내가 이겼어. 유라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짜 친모가 아이들을 외딴 모텔방에 감금했습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과 통신수단을 모두 빼앗았습니다. 조용히 있어. 소리 지르면 더 무서운 일이 생겨. 가짜 친모가 협박했습니다. 은우와 은별이 모텔방에 갇혀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나실 거야. 은우가 은별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짜 친모의 전화 통화를 몰래 들었습니다. 돈은 언제 줄 건가요? 가짜 친모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은우가 모텔방에 녹슨 에어컨 실외기 덮개를 발견했습니다. 탈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병원에서 한판석의 심장 박동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생명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어 탈출을 시도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판석의 뇌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김 기사와 왕눈이가 가짜 친모의 신원을 재조사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김 기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왕눈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저 여자는 유라와 같은 보육원 출신이에요. 왕눈이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김 기사가 가짜 친모와 유라 사이의 대포폰 통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현금 입금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김 기사가 검찰에 긴급 제출했습니다. 모텔방에서 탈출한 은우와 은별이 근처 경찰서로 뛰어갔습니다. 저 아줌마는 가짜예요. 은우가 경찰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저희를 돈 받고 속이고 있어요. 은별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경찰이 아이들의 진술을 들고 즉시 가짜 친모를 체포했습니다. 가짜 친모의 집에서 유라가 제공한 모든 위조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한유라의 옥중 지시로 모든 일을 했어요. 가짜 친모가 자백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가짜 친모를 처벌하라. 시민들이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한판석의 변호인단이 확보된 증거로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즉시 친권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전 판결은 무효 처리합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유라에게 아동학대 교사 및 사기 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긴 수술 끝에 한판석이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병실에서 깨어난 한판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한판석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정말 안전해. 한판석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지훈의 유언에 따라 쌍둥이에게 그룹 지분을 증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판석이 법무팀을 통해 김 기사를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유라가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그녀의 삶이 차가운 감옥에서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한판석이 그룹 내 배신자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경영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이젠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거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위기가 끝나고 가족의 행복만이 남았습니다. 1년 후 맑게 갠 가을날에 한판석이 지팡이를 짚고 아이들과 함께 지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은우와 은별이 학교에서 받은 상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판석이 아들의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아, 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다. 한판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판석이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명예회장 직함도 반납하고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왕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 아래 투명하게 운영됐습니다. 한판석이 자신의 사재 대부분을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저택의 서재가 아이들의 놀이터로 바뀌었습니다. 거실 평상에서 한판석이 김 기사, 왕눈이와 함께 수박을 먹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군요. 김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우가 한판석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은별이 한판석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며 장난쳤습니다. 할아버지 예뻐요. 은별이 깔깔 웃었습니다. 한판석이 더 이상 냉혹한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는 따뜻한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한판석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한판석이 창가에 서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의 출생일마다 고아원에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아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내일은 뭐해요? 은별이 질문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꾸나. 한판석이 호탕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과 함께 유기농 텃밭을 가꿨습니다. 수확한 채소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봉사도 했습니다. 한판석이 이 모든 고난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성공은 그룹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환한 가족 사진이 거실벽에 걸렸습니다. 비극적인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들의 삶은 사랑과 희망으로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한판석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은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한판석과 은우, 은별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탐욕의 눈먼 양녀 한유라의 잔혹한 배신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끝이 났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한판석이 몸소 증명해 보였죠.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사업의 성취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라는 깨달음. 냉혹했던 재벌 회장이 따뜻한 할아버지로 변화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웃고 있는 세 가족의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